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먼저 에버턴은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엘링 홀란드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2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그들은 현재 리그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날 패배로 그들은 리그에서 24경기 승점 19점으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이라면 17위 루턴과의 승점 차이는 한 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 강등권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록 에버턴이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이 홈에서 팰리스를 상대한 지난 9번의 맞대결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홈에서 펼쳐지기에 이러한 좋은 기록을 이어나가고 싶을 에버턴입니다.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도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3골을 연달아 실점하며 1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전 경기였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4대 1로 패배한 팰리스는 현재 리그에서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팰리스는 현재 리그에서 24경기 승점 24점으로 15위에 위치해 있지만 강등권인 18위 에버턴과는 승점 차이가 5점이며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 차이가 더욱 좁혀질 것이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팰리스는 지난 6번의 리그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에서 그러한 좋지 않은 기록을 끊어내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에버턴 원정에서도 9경기째 승리가 없기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팀 모두 부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팰리스를 상대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버턴이 최근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버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틀레틱 빌바오 대 지로나입니다. 먼저 빌바오는 직전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또한 지난 20경기 중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상승세를 유지하며 코파델레이와 리그 모두 순항하고 있고 주전 센터백 비비안이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했습니다. 또한 공격진의 니코 윌리엄스와 구루세타도 부상으로 직전 경기에 이탈했고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상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부상자 명단의 주전 자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 전체적인 성적은 좋은 편이나 공격에서의 성과가 꾸준하지는 않습니다. 직전 리그 최하위 알메리아전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이를 포함해 최근 6경기 중 3경기를 무득점으로 마쳤습니다. 핵심 윙어 이냐키 윌리엄스가 대표팀에서 복귀한 이후 출전한 4경기에서 단 1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고 앞서 언급했듯이 구루세타나 니코 윌리엄스의 몸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공격 쪽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16경기 중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단 1경기뿐이고 이 16경기 중 11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친 팀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21실점을 허용하며 레알 마드리드에 이은 최소 실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수비력 자체는 매우 인상적으로 이 안정성이 꾸준한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다음 지로나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0대 4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적을 내는 팀으로 꼽히지만 최근에는 그 상승세가 약간은 꺾인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도 합니다. 주전 센터백 로페즈의 부상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자원인 후안페가 최근 활약이 준수한 편이지만 직전 경기 4실점 완패를 생각하면 그의 공백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또한 측면의 양쿠토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함에 따라 수비진의 공백 문제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도우비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팀은 도우비크가 부상에서 회복하고 직전 경기도 70분을 소화한 만큼 이번 경기도 출전이 가능하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팀은 2월 달에 치른 2경기에서 단 1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24경기 52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에서도 선두권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보여준 모습은 그에 비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스투안이라는 확실한 대체 자원이 있지만 최근 공격력이 다소 꺾인 상황에 도우비크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상대가 수비력이 매우 뛰어난 빌바오이기에 그의 출전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로나가 주목을 크게 받은 시즌은 이번 시즌이지만 지로나는 지난 시즌 빌바오와의 맞대결에서 2경기 모두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번 시즌에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확실하게 압도하지 못하며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었습니다. 빌바오 역시 공격진에 다소 문제를 안고 있고 최근 공격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지로나 역시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빌바오는 올 시즌 리그 최상급의 수비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더불어 최근 홈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기록 중인 팀이기도 합니다. 홈에서는 공격적인 약점이 다소 지워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들에겐 긍정적입니다. 지로나가 최근 빌바오와의 전적 자체는 좋은 편이나 오히려 빌바오 쪽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빌바오의 프랜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현대입니다. 먼저 포항은 1차전에서 2골차 완패를 당하면서 탈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으면서 포메이션부터 변화를 가져갔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적으로 아직 완성된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주전 라인업의 변화도 상당히 많았고 핵심 선수인 오베르단 선수의 복귀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기에 중원에서의 힘도 다소 떨어져 보였습니다. 2차전에는 확실한 전술적 콘셉트를 가지고 전북에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북 현대는 확실한 스쿼드 힘을 보여줬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 위주였고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좌우 풀백 김진수, 김태환 선수도 대회에서 제대로 뛰지 못한 한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폭발력은 스피드와 에너지가 좋은 측면 자원을 통해 발현되었습니다. 이동준, 송민규, 안현범, 에르난데스 선수 등은 확실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수빈 선수 부상의 중원 공백은 아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공격의 선봉장들인 선수들입니다. 먼저 포항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조르지 선수입니다. K리그 내 손꼽히는 수비진 전북 선수들을 상대로 뛰어난 피지컬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볼을 잘 지켜주면서 박스 안에서 혼자 힘으로도 슈팅을 만드는 모습은 포항의 가장 믿을만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상대팀 전북의 선봉장은 단연 송민규 선수입니다. 전북의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공격진 가운데서도 플레이메이킹을 시도해줬습니다. 친정팀을 상대하며 늘 좋은 모습을 보인 송민규 선수 활약이 이번에도 기대됩니다. 전북 현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